네, 그러면 오늘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목표 세움에 실패했던 이유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특강을 또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좋아함의 목표에서 원함의 목표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조금 어제 강의를 들으셔야 이게 뭔지가 이제 감이 잡히셔서 쉽게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바램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바램 정도의 단계가 있고 목표와 실행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진짜 원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잘 없어요. 뭐 갈망? 갈망이라고 할까요? 진짜 원하는 거. 이게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진짜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이제 여기서 질문해서 이 뒷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사람이 진짜 원할 때 뭘 하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사람이 진짜 원할 때 뭘 할까요? 어, 어떻게든 계획하고 어떻게든 실행한다. 여러분 이게 쉽게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다 아마도 연애 경험이나 혹은 짝사랑 포함, 하여튼, 한번 누구를 좋아해보고 누구를 사랑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어, 그러니까 결국 진짜 그 사람을 이게 예가 있어요. 어떤 여대생이 한 강사에게 강의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강사님, 오빠가 군대 갔어요.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귀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강사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나신 거다. 왜냐? 내가 오빠가 좋아 보였었는지 아니면 진짜 좋았던 건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만약에 당신이 2년간의 시간을 아주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다면 진짜 그 오빠가 좋은 거다. 그런데 흔들리거나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을 찾을 생각이 든다면 그 오빠는 좋아 보였던 거에 가깝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죠? 여기서도 나타나죠. 외재적인 동기로, 그러니까 외모만을 보고 끌리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오빠를 좋아하고 연애하는 것이 어떤 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할 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를, 사랑했던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원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하게 실행된다면 진짜 원했던 게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원했는데, 분명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왜 계획이 안 되지? 반대로. 난 진짜 원한 거라고 멘토님 전 생각했는데요. 실행이 안 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목표화가 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좀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램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희망사항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목표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 과학,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더 이해 잘 하시려면 어저께 엊그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프로젝트 그 재생 목록에 다 넣어놨어요. 벌써 21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원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봅시다. 분명 원했는데 왜 지속 가능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어요.
여기서 목표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목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식을 좀 가져왔어요. 자,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뭐 그걸 생리적 욕구든 매슬로의 뭐 자아 실현 욕구, 성장 욕구, 또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른 뭐 자율성의 욕구,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자율성, 유능성, 소속감, 관계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욕구. 기본 욕구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 목표가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목표를 못 세웠던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 마치면 이제 엄청 궁금하시겠죠? 자, 정답은 전두엽 활성화입니다. 전두엽 활성화. 이게 뭐냐면 김익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여러분, 생각의 이음을 가져가셔야 해요. 몸을 활성화시키셔야 해요. 기록하셔야 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가 있었을 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주면 지속 가능한 목표에 다다르기가 매우 유리하고 쉬워집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전두엽을 개발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거는 중독에 빠졌던 사람도 훈련을 통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두엽 활성화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죠. 자, 직간접적인 시도를 통해서 그 행위나 그 목표에 대해서 가치를 감각하는 게 먼저예요. 가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램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치로운 것을 찾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우선순위까지 매겨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두엽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목표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추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도파민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도파민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아함이라고 해서 단순히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상을 얻을 때에 느끼는 그 쾌감, 그것이 이제 좋아함의 시스템이 있고요. 도파민 시스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함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바로 뇌의 전두엽, 특히 전두엽이라고 하면 여기 이마 앞부분, 뒷부분이에요, 바로. 특히 전전두 피질, 이런 이 엔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는 운전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목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운전대를 안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목표를 운전대를 안 잡았으니 목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밑에 보시면 수많은 원함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전두엽의 핵심 기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다. 그죠? 가치 있는 거 선택하는 거,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뇌의 작용을 통해서 이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목표 세움에 유리한 고지에 다다를 수 있죠. 그래서, 자, 전두엽 활성화가 같이 감각하고, 이건 직간접적인 시도로 해야 됩니다. 직접 시도를 해보든지, 책을 읽는 게 간접 시도죠. 그쵸? 강의를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가치를 감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복습해 가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특히 전전두피질. 우리가 이걸 전두엽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전두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화 전두엽이라고 해서 OFC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역은요, 목표의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화 전두엽은 편도체, 즉 우리가 감정, 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편도체예요. 즉 좌핵, 뭐 어려운 단어지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욕구나 성장 욕구든 어떤 보상 신호든 이걸 모두 다 통합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 행동이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안화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이 편도체에 좋고 싫음이라는 즉각적인 감정 반응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바로 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성인은 이 안화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치 판단을 해서 행동을 조절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전두엽이 있습니다. 내측의 전전두 피질, MFC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사회적 가치나 이게 중요해요. 자아와 관련된 가치 판단에 관여한다. 즉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위 판단이에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MFC 특정 하위 영역은요, 나 자신을 위한 선택 가치나 타인을 위한 선택의 가치, 이타성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정교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MFC에서 나와요. 전전두 피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목표가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 단순히 그냥 도파민 쾌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두엽, 특히 전전두 이 특별히 이제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OFC가 내리고 그리고 또는 이것이 나 또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중요하다고 인지적으로 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FC의 작용과 MFC의 작용이 같이 있으면 가장 유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과 배경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OFC도 가치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PFC도 정체성에 관한 것도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서가 부족한 분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불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자, 사람 전두엽을 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 물어봤더니 전두엽은 우리 뇌의 CEO라고 불립니다. 그죠? 잘 표현했어요. 계획, 의사결정, 문제 해결, 충동 조절, 집중력 유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을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 이게 이제 무의식적 습관이에요.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활동은 전두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대시켜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익숙하고 편한 활동은 전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롭고 복잡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구체적인 거.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을 배울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좋아요. 악기 연주 이런 거 좋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했던 것들을 공부하는 거, 루틴을 깨는 거,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거, 뭐 바둑, 체스 이런 게임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입력보다 출력에 집중하기. 이거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 말하기 훈련.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전두엽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그죠? 제가 인터뷰를 자꾸 부탁드리는 이유.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이 성장하신다.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기,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멘토님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기록, 독서, 운동. 대표적인 세 개의 그 새로운 것. 그러니까 독서는 계속 새로운 거잖아요. 이 내용이. 흥미로운 책을 만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악기나 이런 취미 활동, 뜨개질, 종이접기 이런 뭐 것들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유산소 운동 나오죠. 그렇죠? 존투 운동 트레이닝. 가볍게 대화 가능한 정도의 달리기, 자전거, 그리고 그쵸? 그리고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것도 좋고요. 충분한 수면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 어떻게 되냐면 어, 자, 이 전두엽 활성화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인지의 재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분명하게 살아서 개입을 해서 인지적 그걸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목표 안에 계획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심적으로는 나의 그 중심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진 계획은 계획이다,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를 고려하지 않고 막 계획만 많이 세우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그럼 그게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목표로 내 것으로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지적 재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용어를 배워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과학적으로 배워봅시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마무리. 그래서 목표 설정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쉬운 언어로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이더라. 체계적이고 뇌과학적이더라. 이참에 목표 과학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런 질 좋은 강의,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강의, 그런 강의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내년도의 목표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기록학자인 교수님이 기록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오히려 생각이 아니라 몸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라고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죠. 막 기록하고 싶으시죠. 독서하고 싶으시죠. 그죠? 운동 조금 나았는데, 운동 좀 해야겠다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오늘의 그러면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